기초노령연금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다면 즉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신분증을 챙기시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십시오. 그리고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조에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단독가구 247만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면 합격입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최대 34만원씩 입금됩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받으십니다. 내일 신청하시면 하루 늦어집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계산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인구 940만 명 중 67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률 71.3%입니다. 나머지 270만 명은 부자가 아닙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입니다. 2026년 1월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12년 역사상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중 27%가 올해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만 원의 기준선 상승이 연간 408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소득 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보다 낮으면 무조건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한국 8.3%, 일본 2.1%, 독일 3.2%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기준을 올렸습니다. OECD 평균 2.7%의 3배입니다. 수급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최 34만 원, 연간 408만 원입니다. 부부는 감액돼 각각 27만 2천 원, 연간 652만 8천 원을 받으십니다. 탈락과 합격의 경계를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228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탈락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딱 2만 원 차이였습니다. 2026년 247만 원 기준으로는 17만 원 여유가 생깁니다. 무조건 합격이십니다. 재신청 전환율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탈락자가 2026년 재신청 시 27%가 수급자로 전환됐습니다. 4명 중 1명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기준선이 움직였고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률에 함정이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83%입니다. 17%는 제도를 모르거나 계산법을 몰라 포기합니다. 복지부 조사의 62%가 나는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계산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배제한 것입니다. 정부 격차의 대가로 연간 미신청자 47만 명이 놓치는 예산은 1조 9천억 원입니다. 이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될 뿐입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 제도는 확대되고 있고 여러분이 몰랐던 것만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오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준다는 착각입니다. 한번 탈락한 분에게 기준이 바뀌면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 입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통장에 돈 꽂힌다는 콘텐츠가 136만회 재생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썸네일이 89만회 클릭됐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재난입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안내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이미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2026년 1월에 자격이 생겼는데 6월에 신청하시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치는 날아갑니다. 170만 원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작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안내받고도 신청 안 한 분이 연간 12만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놓친 금액은 연 4,800억 원입니다. 해류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를 젓지 않으시면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계산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더하기 기타소득 더하기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관건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공식은 이렇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여기에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눕니다. 구체적 사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금융재산 12억 원 보유자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2억 원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2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0.04를 곱하면 4,720만 원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39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낮습니다. 결과는 수급 가능입니다.
12억을 보유한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5년 탈락자 재계산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100만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부동산 공시가 1억 원인 경우입니다. 2025년 소득 인정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기준 228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하셨습니다. 2026년 기준은 247만 원입니다. 동일한 자산 상태로 합격입니다. 동일한 자산 상태에서 기준선만 바뀌어도 수급자가 되십니다. 부동산 계산법을 말씀드립니다.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가 3억 원 주택도 공시가 1억 5천만 원이면 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0년 이상 차량과 1600cc 이하 경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분만이 갑옷을 입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압도적인 통계를 공개합니다. 2026년 1분기 재신청 데이터입니다. 2025년 탈락자 중 2026년 재신청자는 37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10만 명이 수급자로 전환됐습니다. 전환율 27%입니다. 기준 선별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220만 원에서 228만 원 사이 재신청 합격률 89%입니다. 소득 인정액 228만 원에서 235만 원 사이 재신청 합격률 64%입니다. 소득 인정액 235만 원에서 247만 원 사이 재신청 합격률 31%입니다. 작년에 228만 원 근처에서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거의 확정입니다. 10년 격차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10년간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누적 격차는 4,0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기록의 결과입니다. 조기 신청의 위력을 보겠습니다. 1월에 신청한 분과 12월에 신청한 분의 연간 격차는 374만 원입니다. 한 달 미루시면 34만 원이 날아갑니다. 데이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신분증 하나 챙기셔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십시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조에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신청서 작성 15분이면 끝납니다. 딸깍 15분이면 귀중한 내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가시겠어요?